여러분이 잠든 사이 여러분의 차가 스스로 집 밖을 나가 돈을 벌어오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2만 달러짜리 로봇이 빨래와 설거지를 완벽하게 끝내놓는 세상. 이게 무슨 영화 속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한 남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이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세상을 바꿀 천재라고 찬양하지만 또 누군가는 주가나 조작하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가 10년 전, 20년 전에 공언했던 말도 안 되는 예언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하나둘씩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42살 박 차장님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박 차장님은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15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직장 생활인데 뉴스에서는 연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는 소식만 들려오거든요. 노후 준비를 위해 테슬라 주식을 조금씩 모으고는 있지만 정작 머스크가 예언하는 그 화려한 미래가 나의 실직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박 차장님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류가 직면할 미래 변화 10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머니 사정, 우리 아이들의 직업, 그리고 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선언이죠. 도대체 머스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가 말하는 10가지 예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경제초등학교에서는 수치와 뉴스 이면에 숨겨진 사람들의 욕망과 돈의 흐름을 읽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예측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노동과 지능의 종말입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 즉 AGI의 등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거라고 단언해요.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이 100% 확률로 등장한다는 거죠. 나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존재가 등장했을 때 과연 박 차장님의 기획안이 예전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머스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노동력 자체가 상품이 되는 시대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7천만 원짜리 차에 시트 열선이 옵션이라고 분통 터뜨리던 시절은 우스워질지 모릅니다. 이제는 노동력 자체가 옵션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어쩌면 예상 가능한 범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머스크는 인간의 뇌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를 통해 인간과 기계를 하나로 합치려 합니다. 텔레파시로 대화하고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하는 세상. 이게 가능해지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교육과 경험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동의 혁명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박 차장님이 5년 할부로 산 그 비싼 자동차 하루에 몇 시간이나 타시나요? 출퇴근 시간 길어야 2~3시간이죠. 나머지 90% 이상의 시간 동안 차는 그냥 주차장에 서서 감가상각만 당하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돈이 매일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셈이죠. 머스크는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가 예고한 네 번째 변화, 바로 로봇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FSD입니다. 머스크의 계산은 이래요.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거나 집에서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테슬라가 스스로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태워 나르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운전대조차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겠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는 더 이상 소비자애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수익형 자산이 됩니다. 내 차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남 한복판의 그 비싼 주차장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차들이 굳이 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주차장이 사라진 자리에 공원이 생기고 건물이 들어서는 도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에이, 그게 되겠어?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머스크는 이미 전 세계 하늘에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놨습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예언인 스타링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 어디에서든, 심지어 태평양 한가운데나 히말라야 꼭대기에서도 광대역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유튜브를 끊김없이 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오지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100% 지역이 초연결 사회로 묶이면 아프리카 오지의 아이도 실리콘밸리의 천재와 똑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건 인류 전체의 지능이 폭발적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사건인 거죠. 박 차장님이 굳이 서울의 비싼 아파트에 목맬 필요 없이 경치 좋은 시골에서 스타링크로 전 세계와 업무를 보는 모습, 이제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시선은 지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그는 우리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바로 화성 이주 계획이죠. 최근에 거대한 우주선 스타쉽이 발사돼 자석처럼 딱 붙어서 착륙하는 장면 보셨나요? 그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면서 전 세계가 전율했습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인류라는 종이 멸종하지 않으려면 지구라는 바구니에 담긴 달걀을 나눠야 한다고요.
누군가는 화성에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누군가는 지구를 지키는 시대. 이게 단순히 억만장자의 유희일까요? 아닙니다. 우주산업은 향후 수십 년간 수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 새로운 시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동 수단이 바뀌고 거주지가 넓어지면 그 세상을 움직일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머스크는 그 해답까지 이미 다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동의 혁명이 완성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머스크는 7번째 예언으로 에너지의 무한 공급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전기차, 로봇택시, 그리고 그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센터까지 이 모든 걸 돌리려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박 차장님, 요새 전기료나 기름값 고지서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그런데 머스크는 화석 연료의 시대가 100% 끝날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의 마스터 플랜 핵심은 태양광과 배터리예요. 단순히 테슬라가 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을 통해 전 세계 전력망을 장악하려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우리 집 지붕이 발전소가 되고 내 차가 보조 배터리가 되는 세상이 옵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모은 전기를 밤에 쓰고 남는 전기는 이웃에게 파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0에 수렴하게 되면 우리 삶의 고정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쩔쩔매던 박 차장님의 가계부에도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머스크는 아주 뜻밖의 걱정을 내놓습니다. 8번째 예언, 바로 인구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인공지능보다 더 무서운 게 인류가 사라지는 거라고 말해요. 애 안 낳으면 인류는 망한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잖아요. 박 차장님이 땀 흘려 일해서 내는 세금이 미래의 노인들을 부양하는 데 다 쓰일 거라는 불안감, 이건 현실적인 공포죠. 머스크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로봇을 만들고 AI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부족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지능으로 대체해서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이죠. 자, 이제 9번째 예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지점이 아마 박 차장님이 가장 듣고 싶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노동의 종말과 보편적 높은 소득 UBI입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진입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라고 물으시겠죠? 머스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혹은 시스템이 모두에게 충분한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굶지 않을 정도의 용돈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소득이죠. 내 일자리를 뺏겼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AI와 로봇이라는 노예가 벌어다주는 배당금을 받는 주주가 되는 세상. 박 차장님이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는 대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공부나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대가 머스크가 그리는 9번째 그림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예언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머스크는 진실을 추구하는 AI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결국 기술의 종착역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머스크가 그린 이 10가지 설계도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저런 세상이 올까 싶다가도 그가 이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자율주행차를 길거리에 깔아놓은 걸 보면 등 뒤가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머스크가 천재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거죠. 7천만 원짜리 차 옵션에 분노하던 박 차장님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10가지 미래 지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슴이 웅장해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앞날이 캄캄해지시나요? 다시 우리 박 차장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처음엔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을까봐 잠 못 이루던 박 차장님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가 단순히 인간의 소외가 아니라 결핍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컴퓨터가 보급될 때 주판 두드리던 분들은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머스크의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단순히 기술 자랑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에너지 걱정 없이 누구나 무한한 정보에 접속하며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는 풍요의 시대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진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직업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7천만 원짜리 차에 시트 열선이 옵션이라며 분통 터뜨리던 그 작은 시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통찰은 이겁니다. 세상이 변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지 아니면 파도에 휩쓸릴지는 100%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머스크의 예언을 단순히 미친놈의 헛소리라고 치부하며 고개를 돌리는 사람과 그 예언 속에 담긴 데이터와 돈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하는 사람의 5년 뒤, 10년 뒤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박 차장님이 테슬라 주식을 모으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 미래라는 이름의 티켓을 사는 행위였던 셈이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머스크의 예언대로 여러분의 차가 스스로 돈을 벌어오고 로봇이 여러분의 가사 노동을 대신해줘서 여러분에게 매일 10시간의 자유시간이 공짜로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노동이 사라진 시대, 우리를 증명하는 건 직업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머스크가 예언한 그 화려한 미래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머스크의 10가지 예언 중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 같나요? 혹은 가장 두려운 변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또 다른 통찰의 시작이 됩니다. 경제초등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주머니와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데이터와 흥미로운 스토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